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대단지 뉴타운 사업 중 하나를 뽑으라면 단연 광명 뉴타운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광명 뉴타운이 가진 미래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에 입주했을 때 발생하는 실거주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광명 뉴타운에 입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위성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울 출근 도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이 48.8%로 절반에 가까웠고 광명은 44.6%로 서울과 가까운 시구는 서울의 위성도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명은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49.1%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광명시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았지만 승용차 이용 비율은 경기도의 행정구역 31개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광명시는 대중교통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현재 광명시 내 지하철역은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그리고 KTX 1호선 광명역까지 불과 3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역까지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노선이 마을버스인 광명 01버스입니다.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7시부터 9시의 시간 동안 2,800여 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광명 01뿐만 아니라 광명시를 관통해서 7호선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버스들 역시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많은 수의 승객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더라도 높은 혼잡도는 피하기 힘듭니다. 2024년 12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평일 8시 기준 철산역의 혼잡도는 140.7%로 승차 정원의 4.1배에 해당할 만큼 혼잡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혼잡도 수치는 7호선 전체에서도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혼잡도는 가산디지털단지와 남구로를 지나면서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두 역으로 향하는 승객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하철의 혼잡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버스로 통근하는 수요도 상당한데요.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여의도까지 향하는 버스 노선은 대표적으로 11-1번이 있고 7호선 접근이 다소 불편한 KTX 광명역 인근에는 사당을 향하는 8507번 버스, 양재를 향하는 G9633번 버스가 있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 철산역 인근에서는 지옥철을 감내하고라도 강남 업무직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KTX 광명역 인근에서는 강남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버스들도 매우 혼잡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불편함이 따르다 보니 자차로 출근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광명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서울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 루트로는 철산로를 통해서 안양천로로 올라가거나 철산대교를 넘어서 구로구 가산동으로 연결되는 구간, 범안로를 통해서 금천교를 넘어 금천구 시흥대로로 이어지는 구간, KTX 광명역 주변의 서해안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등이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남서부에 인접해 서울 방면 통과 교통량이 내부 발생 교통량보다 많을 정도로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러한 서울 연결도로에서 심한 정체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서는 수출의 다리가 퇴근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한데요. 이 때문에 가산디지털단지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자차보다 차라리 혼잡도가 높아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와 연결되는 서울의 주요 도로 데이터에서도 교통정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광명시와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안양천로에서는 금천육교 부근과 시흥대로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 저하가 가장 심했고, 서부간선도로에서는 광명대교의 진입부와 금천교의 진입부에서 평균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혼잡한 광명에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앞으로 수만 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교통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사업들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확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철도는 신안산선과 월판선이라고 불리는 월곶 판교선이 있는데요. 신안산선 개통 계획이 25년에서 27년으로 이미 한 차례 지연되었는데 얼마 전 또 한 차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로 인해서 신안산선은 또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월곶 판교선의 경우에도 2030년 개통이 목표였는데 철도 사업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되어 공사하고 있는 노선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노선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 하안 신림선과 광명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시흥선이 있고요. GTX 노선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현재는 광명 남부권에 해당하는 하안동에도 전철역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광명시의 철도 교통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여기서도 변수는 많겠죠. 또한 광명시는 얼마 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도로망 확충 대책도 수립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2030년까지 계획은 잡아두었는데요. 도로 용량 증대와 함께 광명시 내 교차로 입체와 신호체계 개선 등의 교통관리 대책도 병행해서 혼잡 개선을 해결할 계획이라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현재도 불편하고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도 불확실한 광명신도시. 이러한 불편을 알면서도 많은 실수요자가 초기 입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새 아파트가 주는 주거 쾌적성입니다. 초기 입주를 결정하는 실수요자들은 불편보다 새 아파트가 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높이 평가합니다. 노후주택이나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 것보다 설비가 깨끗하고 단지 환경이 좋은 신축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 정착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부동산 트렌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신축 선호도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집에서 재건축을 기다리는 전통적 몬테크보다 차라리 신축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경향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 가치를 기대하며 미리 진입하는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 입주 단지들은 같은 입지의 기존 단지들에 비해서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량 공급으로 일시적 가격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생활 여건 미흡으로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트리우스 광명에서 마피 사태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광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 지역으로 광명을 선택하는 것은 뉴타운 완성 후에는 지금보다 평가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추가 공급이 마무리되면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실수요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의 불편과 가격 눌림을 감내하고 미래의 편의와 시세 상승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뉴타운 선행 사례들을 보면 초기 입주의 불편을 감수한 실거주자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 뉴타운이 있죠. 2000년대 초 달동네 판자촌을 정비하여 조성된 기름 뉴타운은 초기에는 낙후된 입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사업 진행도 더뎠습니다. 그러나 2010년 후반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지면서 집값이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초창기인 2003년부터 2005년 입주 단지들은 평당 분양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했는데 현재 매매가는 평당 2천만 원대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0년 입주 단지들도 분양가가 5억 중반대에서 시작해서 2020년에는 매매가가 9억에서 10억대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입주한 레미안 센터피스 입주권이 10억 원 초반대에서 거래된 후 현재 호가는 11억에서 1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입주자들은 불편을 견딘 대가로 큰 자산 상승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다만 기름 뉴타운 사례는 초기 계획했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한계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애초에 기름을 강북 교육 1번지로 만든다며 자립형 사립고와 유명 학원가 유치를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되었고요. 대규모 공원 같은 주민 휴식 공간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교통 역시 기존 지하철 4호선과 2017년 경전철 개통에도 출퇴근 혼잡이 여전하다는 주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뉴타운은 현재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대단지 주거지로 자리매김했고 초기 입주자의 거주 만족도 역시 시간이 지나며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은평 뉴타운 등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국내의 뉴타운과 재개발 사례들은 초기에 불편해도 들어가 살면 결국 남는다는 말을 입증하듯 시간이 흐를수록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가 모두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한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다마 뉴타운은 1970년대 도쿄 서부에 조성된 대규모 신도시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도심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거주민들도 편리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다마 뉴타운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민 연령이 높아지면서 빈집이 증가되었고 공동체 활력 저하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이런 대규모 뉴타운들은 입주자가 같은 세대에 몰려 고령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자녀 세대가 떠난 자리에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뉴타운들도 장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하고 정착하는 개발 방식의 구조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은 아직 일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고 자족 기능도 갖춰져 있어서 통근 불편이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뉴타운의 초기 단계보다는 시간이 흐른 뒤 도시관리 과제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리젠트 파크 재개발은 한국 뉴타운과는 맥락이 조금 다르지만 도심 주거지 재생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합니다. 리젠트 파크 지역은 과거 공공임대주택 단지였던 곳을 수십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재개발해서 혼합소득계층 주거지로 바꿨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는 단계를 나눠서 순차적으로 기존 주민을 이주시킨 뒤 신축 주택에 재정착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처럼
특정 시점에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는 일이 적었고 기반 시설도 기존 도시의 것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재개발과 함께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런 점진적 재개발 방식 덕분에 초기 입주자가 겪는 불편은 한국 뉴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서 그동안 공사장 환경, 단절된 커뮤니티 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젠트 파크는 현재 3단계까지 진행되어서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지역사회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한국의 뉴타운처럼 단기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초기 불편이 크지만 빠른 도시 환경 개선을 가져오고 해외의 단계적 재개발 방식은 초기 충격은 적지만 긴 사업 기간 동안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공공의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주거지로 안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교통지옥인 광명 뉴타운은 대체 언제 입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실거주 목적이 분명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수요자라면 초기 입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의 쾌적함을 누리면서 시간이 지나며 개선되는 인프라와 함께 주거 편의성과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면 광명시에서 발표한 지하철과 도로 등의 인프라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입주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생활상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불편에 민감한 경우라면 초기 입주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타운 초기 입주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거주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시장 평가도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초기 입주는 결국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지금 내 집을 마련하는 확실한 선택입니다.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여건과 생활 패턴이 뒷받침된다면 초기 입주는 장기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자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의 쾌적함이 우선이라면 일정 시점 이후 완성도 높은 뉴타운을 기다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도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의 실거주 환경을 집중 분석해보고 뉴타운의 입주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